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건 사고를 한눈에 보는 코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서도 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탑5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인이 극찬을 하는 완벽한 치안 유지입니다. 모 TV 프로그램 중 한국 생활 2년차 네덜란드 출신 모델 스티븐 씨는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 신경 쓰지 않고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고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 극찬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월 30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길거리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거래하고 그 자리에서 말아 흡연을 하는 간큰 마약 사범들은 새벽 시간대를 노려 길거리 한복판에서 거래를 했지만 CCTV를 관리하는 노원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 측 직원이 수상한 모습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대마초 거래 순간과 대마초 흡입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마약 사범을 신속히 체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CCTV로 마약범을 잡을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시도하여도 그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완벽한 대응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은 한국의 종합적인 대응을 교과서 같은 우수 사례라며 평가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전면적인 국경 봉쇄나 이동 제한을 강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검사, 격리, 접촉자 추적, 치료 등의 종합적인 억제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코로나19의 대응은 대단한 수준으로 평가받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진단키트를 최고로 칭찬했고 47개 국가에서 대한민국에게 진단키트 수출 러브콜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진단키트를 개발하였지만 불량품이거나 한국 키트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한국 진단키트는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확진자 발생 동향 및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코로나맵 등 재빠른 추적 인프라 구축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철저한 확진자 격리, 철저한 정부의 검사 방역 등 모든 면으로 전 세계의 좋은 모범 사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느냐는 일본 국민 여론조사에서 57.5%가 잘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베 내각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자국 언론인들에게도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즈시마 히로야키 일본 조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검사 역량을 인정하고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지만 이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드물다라며 야후재팬 기고문에 기고했습니다. 또한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은 진단키트 수출로 외교적 존재감을 높이는데 일본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을 경우 일제 강제징용, 개인 피해 배상 문제나 수출 규제 등 외교적 사안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보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일본은 꼴에 대한민국 진단키트 지원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려면 정밀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아베 정권 내각의 추잡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참 비교가 되는 일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전 세계를 휘어잡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K-팝 가수들입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가수 중 전 세계의 K-팝 열풍의 시장을 알린 가수는 아이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2012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싸이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약 33개국의 공식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고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차트 2위까지 올라 7주간 유지하는 등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는 스타로 지금까지도 칭송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BTS는 처음 데뷔하였을 때 대중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BTS가 이렇게까지 정상에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는지
각종 댓글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BTS는 2017년 그들의 비아냥을 보란듯이 밟고 일어나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아티스트 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BTS는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고 실시간 개인 방송 및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등 팬들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언론과 세계는 BTS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각종 히트곡과 미국에서의 유명 쇼 프로그램 출연 등 전 세계의 러브콜로 그야말로 한국을 빛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BTS가 잘 되자 우리의 대단하신 일본은 BTG 탄도소년단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이름부터가 가관인 일본판 짝퉁 탄도소년단은 데뷔와 동시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여론의 비난과 욕설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듯이 같은 일본인이라고 오리콘 차트에서 1위는 하였지만 BTG의 앨범은 27,000장의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BTS는 일본에 진출하자마자 앨범 판매량은 62만 장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20배 가까이 차이, 이 정도면 말 다 했다고 봅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위기 순간을 극복하는 국민들의 단합력입니다.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을 보고 당시 메가더 장군은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건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 찾기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60년 남짓하는 짧은 기간 내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세계 경제대국 12위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4.19 혁명, 반유신투쟁, 5.18 민주화운동, 60 항쟁 등 민주화를 위해 여러 순국 선열들의 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단합력이 아니었다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 다같이 광장으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던 우리의 선조님들, 나라가 IMF 시기 망할 위기에 봉착하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집안에 있는 금을 싹싹 긁어 모아 IMF 위기를 극복한 국민들. 만약 다른 나라였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이 많은 시련을 겪은 우리는 지금 인터넷 강국, 의료 강국, 반도체, 자동차, 중공업, K-팝 등등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의 강국이라 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의 삼성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톱을 달리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삼성전자를 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은 일본을 꺾고 3년 안에 세계 1위 카메라 시장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소니, 캐논, 니콘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인지도는 이건희 회장의 애착에도 3년 안에 1위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2016년도 카메라 사업을 포기한 삼성전자 카메라 부서 직원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거나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인계가 되면서 부진한 사업 정리도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년 뒤 미래를 내다본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실제 2010년 1억 2천만 대로 정점을 찍었던 세계 디지털 카메라 판매량은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지난해 1,500만 대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진화하면서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뛰어넘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언제 어디서든 바로 찍어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이 일상 속에 파고든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업로드와 보정, 편집 등 촬영 이후 처리는 스마트폰이 디지털 카메라보다 월등하고 굳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시장에서 1위 달성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니가 2018년 4,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자 삼성은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해 양산했고 지난해에는 세계 첫 1억 800만 화소의 아이노셀 브라이트 HM1까지 발표했습니다.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속속 삼성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학기술 측면에서도 렌즈를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배열해 5배 광학줌이 가능한 폴디드 줌과 같은 혁신을 통해 스마트폰의 물리적 설계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삼성은 폴디드 줌 특허를 보유한 이스라엘 코어 포토닉스를 발빠르게 인수, 이 기술을 내재화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첫 100배 줌으로 주목받는 갤럭시 20에 모두 녹아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갤럭시 20가 4천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카메라 1위 꿈은
지금의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의 발판이 된 셈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비록 카메라 시장 1등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뒤를 이어 일본은 넘볼 수도 없는 휴대폰 시장을 만든 세계 1위 스마트폰 브랜드 삼성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이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이슈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